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카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고창 소상공인들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 등으로 파행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뒷수습에 전북에선 8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국제 행사의 뒤처리를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루쌀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대산면 일대 40여 농가가 집단 재배를 시작해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실된 신분증으로 대포 유심 100여 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카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고창 소상공인들은 추석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카드 결제자가 대다수인 요즘 소상공인들에겐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창구는 지난 3월 신청을 받고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5, 6월에 지급이 예상된다는 문자를 4월 말에 받은 이후 어떤 안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답답하죠. 단돈 10원이 새로울 때인데 어떻게 상인들은 돈이 돌아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돈 나왔냐고. 안 나왔다고. 왜 안 나왔지? 준다고 해놓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언젠가 나오겠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오네요. 그게 없으니까 나라에서 준다고 해놓고 되게 좀 그런다 그러죠. 고창구는 보조금 지원 근거 자료를 정읍세무서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같은 정읍시와 부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은 카드 수수료 보조금 지급이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세무서는 자료 회신이 늦는 것은 업무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부서 인력이 모두 동원되다 보니 지연이 이어졌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추석 전까지는 자료를 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창과 정읍, 부안 지역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만 3천여 명. 정읍세무서가 뒤늦게 근거 자료 회신을 시작한 가운데 무작정 지원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해 전북도의회 의원 14명이 삭발한 데 이어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여명선 대변인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두 의원이 지난 5일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 도민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75%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다른 도의원도 단식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정부의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대회를 7일 국회에서 엽니다. 이날 규탄 대회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 정상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범도민 참여를 호소하고 시민사회와 연대 행동도 선언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루쌀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40여 농가가 가루쌀 재배에 나서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대산면 가루쌀 집단 재배지입니다.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로 알려진 가루쌀은 생육기간이 일반 벼에 비해 50일가량 짧아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이점 때문에 이 지역 43개 농가들이
일반 벼 대신 가루쌀을 심어 올해 첫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벼지만 정부에서 100% 이렇게 수매를 해주고 생육 기간이 짧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은 생육 기간이 짧은 만큼 그만큼 관리하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다른 일에 또 전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가루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쌀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불리고 분쇄해 다시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가루쌀은 곧바로 재분이 가능해 기존 쌀 가공식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가루쌀을 이용한 빵을 만들어 나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재배 농가들은 단순한 생산에 그치지 않고 빵이나 면과 같은 2차 가공식품 생산까지 준비 중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모든 사업들이 생산자는 생산만 하다 보니까 차후에 사업이 연계가 안 되면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생산된 가루쌀을 가지고 제품화를 좀 만들어서 좀 건강한 먹거리도 만들어서 혹시라도 정부에서 뭐 수매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 좀 대책을 하려고 좀 빵까지도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밀가루를 대용해 가공식품 생산도 가능한 가루쌀. 쌀 수급 안정화와 농가 소득까지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덕충 변호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송원석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6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SOC 예산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도로나 항만, 공항 예산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 특성상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송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만간 전주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송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실 운영 등으로 파행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뒷수습에 전북에선 800명이 넘는 공무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서울과 세종 등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잼버리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차출된 지방 공무원은 7,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본청 직원은 40명, 도내 시군구 직원은 7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송 의원은 공무원 근무 요령엔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숙소 청소와 청소년 불편사항 처리 등의 내용도 있어 준비와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던 국제행사의 뒤처리를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씩 둔화하던 물가 상승 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33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3.4%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해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8월 들어서 다시 3%대로 올라선 겁니다. 상승 요인 중에는 농산물 가격이 눈에 띕니다.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 때문에 1년 전보다 5.4%나 올라서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9% 상승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방식의 근원 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전달과 마찬가지로 3.3% 상승했는데요. 통계청은 근원 물가로 볼 수 있는 두 지수가 전달과 같은 수준이라 8월의 물가 상승이 기조적인 물가 흐름의 변화라기보다는 일시적인 변동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금권 선거 의혹으로 법정에선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폭로한 김종식 전 전북도 의원을 회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원심이 정한 벌금 2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분실된 신분증으로 대포유심 100여 개를 만들어 범죄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등 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불법 취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유심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포 유심을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유심 한 개당 18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지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는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회간접 자본 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새만금 SOC 계획의 골자에는 잼버리로 예산을 빼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이 그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정축협이 순천 지역 종합원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한우식당을 준공했습니다. 순정축협은 6일 순창읍 교성리 일원에서 순창한우 명품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주민, 축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순정축협은 정읍 지역에 2014년 정읍 한우 명품관을 건립했지만 순창에는 한우 명품관이 없어 지역민들이 건립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음식 한 그릇을 팔고 이익을 추구하는 식당이 아니다. 순정축협 조합원의 진실한 마음을 음식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에 남원시 금동이 선정됐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포함 83억여 원을 들여 금동 14통 일대 주거 환경 정비와 생활 기반 시설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 등을 겪는 소규모 주거 지역에 도서관이나 복지관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이 농민공익 수당 6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추석 전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1,700여 농가로 지류형으로 신청한 농업인들은 마을 회관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카드형으로 신청한 대상자는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고창군은 농민공익수당 조기 지급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최근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과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북소방은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내 목욕탕과 여관, 모텔 등에 설치된 옥내 탱크 저장소 98개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석 달 넘게 사용하지 않은 위험시설에 대해선 용도 폐지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